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24년도 또 데뷔하시는 분을 위해서 학업 계획서하고 자소서, 작년에 요번에 합격한 친구들이죠.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간 친구들한테 합격생들의 학업 계획서하고 자소서를 제가 좀 받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간추려서 조금만 했는데도 거의 뭐 한 7, 80장, 100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각 과마다, 그리고 여기에 못 담은 과들은 또 그 전년도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학업 계획서하고 자소서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값을 활용하면 내가 학업 계획서나 자소서 보통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는 제가 뭐 좋은 뭐 잘 쓴 친구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 거고, 될 수 있으면 제가 화면을 크게 키워놨는데 글씨가 잘 보이려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중간중간 띄워놓고 자기가 선택되는 과들 있잖아요. 그런 과들에 대해서 띄워놓고 한번 내가 또 글을 한번 써보고 이러시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 학업 계획서나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학업 계획서나 자소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인데 학업 계획서라고 이제 이런 폼이 있을 거예요. 학업 계획서에 이제 부모 및 친척 성명을 포함한, 이건 재작년과 같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부모님이 뭐 우리 아빠 최고야 뭐 이런 거, 우리 아빠 뭐 이래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우리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학업적 노력을 기술하라. 솔직히 뭐 노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입 공부하려고 온 거지. 그렇잖아요. 학업 외에 다른 활동한 거 있느냐?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솔직히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거 뭐 우리가 뭐 봉사하고 다니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개개인으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니까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등 기술하고 그 경험. 그러니까 이제 뭐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것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가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 전공 이만큼 알고 있다 이런 걸 부풀려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본교 편입학 후에 학업 계획 및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을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300자 이렇게 보통 적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해서 600자 이내 작성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각 전공,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자에 들어가서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하나 듣겠다 뭐 어설프게 이런 것보다 전공 관련돼서 어떻게 답변하겠다, 내가 뭐 1학년 때 이런 전공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그 전공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공 이름만 쭉 써놓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전공 이름 쓰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습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진로는 뭐 할 거예요? 공부한다. 공부한다. 대학원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졸업하고 바로 나 딴 거 할 거야. 뭐 이런 거보다는. 기타 특기사항은 뭐 있느냐. 뭐 이런 거 써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들이 별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연세대 전기전자 쪽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반도체 기업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초청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실제 자소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초청 행사에서는 라인 시청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인에서는 OHT를 통해서 워퍼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시된 값을 볼 수 있었다. 워퍼를 직접 보면서 작은 칩 하나 속에서도 나노미터 단위의 작은 트랜지스터가 수백 개 들어간다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기전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나 이런 거 물리학에서 배운 회로가 활용돼서 이런 자동차, 뭐 가전 등 다양한 방법에 사용되는 게 매력을 느꼈다니. 어떻게 동기가 뭐냐? 어떻게 학업적 노력을 기술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자 물리전자 강의를 들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터널링 효과로 인해서 3나노미터보다 작게 소자를 줄이기는 어렵고 현재 반도체 양상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학업에 관련된 걸 더 하고 싶다는 걸 어떤 단위를 어떤 동기를 통해서 했다라는 걸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100%뭐 참만 있겠어요. 그 자기가 알아서 지은 케이스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기초가 된다는 걸 반도체 소자 연구가 반도체 되는 걸 알고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학을 지원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세대 전작가는 교수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연세대 전체 내에 반도체 소자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없다. 근데 나는 이걸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내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학업 외에 동아리. 학생들이 가장 이런 거에 좀 불편해하죠. 사실 한 게 없죠. 대학 1년간 반도체에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 활동. 길거리 가다가 통화 뭐 한다든지 뭐 활동한 게 없느냐, 봉사활동 길거리 가다가 휴지 한번 주운 거 없느냐 있잖아요. 맞죠? 길거리 가다가 도라리라도 하나 옆으로 옮기고 뭐 그런 거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 착하게 그렇게 사는 거 하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토론을 준비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운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은 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자기가 전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과 연관심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 어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관련된 서적과 자료를 찾아봤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가 전기 신호를 증폭 전환시키고 데이터 처리해서 정보를 저장한다는 연산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반대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토론이 끝난 후에 토론 중에 몰랐던 부분을 찾아봤고 계속 자기는 탐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탐구를 통해서 반도체의 한계를 통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관련된 연구를 찾고 소자를 해서 층층이 쌓아서 면적을 계산하는 이용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연구소에 나 연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막상 보면 이 친구가 특별한 활동한 건 없습니다. 그냥 동아리 뭐 활동했다 뭐 이런 건데 동아리 활동한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걸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어필하는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전공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쓰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교 입학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편입학 후에 학부 과정을 지니면서 그 한계 돌파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물성이나 반도체 관련 이런 부분에 지식을 쌓고 디스플레이 실험 강의에서 그런 소자에 대한 이해를 쌓겠다요. 그리고 3, 4학년 들어가서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가지고 교수님과 선배들의 연구를 도와서 연구 과정을 익히게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특한 친구네.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 과정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읽고 계속 이 친구도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도 그렇게 쓰는가 한번 볼게요. 나중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그동안에 해서 대학원으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소자가 작아서 지니는 차 반도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싶고요. 전작가는 이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연구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공부도 잘 되고 공부도 많이 배워서 또 나가면 또 그만큼 대우를 받아요. 박사로 졸업을 하면 이제 저도 박사학위를 졸업을 했지만 박사로 졸업하면 거의 뭐 가면 거의 과장급 정도 아니면 임원 뭐 거기 관리자 정도로 이렇게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정리해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연구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실하게 참여하겠다. 최종적으로 제가 참여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연구가 SCI에 등재될 수 있는 만큼 뛰어난 연구 성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죠. 특기사항. 특기사항은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자기는 뭐 끈질기게 공부하는 어떤 침착함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여기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끈질기게 해결한다는 게 저의 특기사항입니다. 과연? 대학 시절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배열을 통해서 랜덤 워크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막 배워서 이제 이걸 결합하는 이동을 꽤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력을 쌓는 좋은 방법이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열과 랜덤 함수의 동작에 관해서 공부했고 결국 15시간 동안 끈기 있게 공부해서 성공했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다른 공부할 때도 이러한 특기사항은 다른 공부할 때도 적용됐고 어려웠던 공부를 하는데 나는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나는 끈기 있게 공부했다. 뭐 이런 걸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친구 쓴 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전기전자입니다.
무선 원거리 전력 송수신 기술을 개선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학자라는 걸. 자, 1학년 때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원거리 전력 송수신의 개선이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됐고 목표를 가지게 됐다. 당시 소프트웨어 학과에 이 친구는 컴퓨터 학과였나 봐요.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전과를 결심했고 소프트웨어 중에 C 언어, 논리 언어, 논리회로 전자기 학습에 필요한 과목을 심층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 관련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하던 전자과에 전과하게 되었고 예상과 달리 전자과는 전기에너지에 관한 과목이 많이 개설되지 않아서 학문적인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반면 연세대 자기 학교를 깔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 학교가 막 공부도 안 하고 나 이거 안 좋아서 우리 학교는 영 아니야. 그래서 연세대를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연세대에서도 그럼 우리 학교도 나중에 좀 외국 좀 좋은 데 가면 외국 유학 가면 우리 학교도 까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공부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의 커리큘럼이 원하는 학습 방향과 유사하며 전력과 제어 시스템 연구실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어떠한 연구가 있다는 걸 먼저 검색을 해봤겠죠. 그거 필요하겠죠. 내가 지원할 때 연세대 내에 누가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알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연세대나 고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들어가 보면 교수들마다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그 앱스트랙이나 논문 초록 같은 걸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공적인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을 여기다 적당하게 써주면 그분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쪽에 관심이 있네 해서 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실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원받게 됐다. 3학년으로 진학하는 만큼 나는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전공 수업을 이렇게 수강했다. 전과로 인해서 부족한 전공 지식은 재학생들 동기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교수님께 오픈코스웨어를 추천받아서 추가적인 학습을 이어가면서 학습의 토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학업적인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가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가린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학교를 알리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 아니면 전적대가 있다 이러면 좀 제가 가렸습니다. 정책 공모전에 참여해서 다른 캠퍼스 연결하는 교내 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을 통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어떤 가능성을 몸소 느끼고 학습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고 어떤 캠퍼스에서는 교양이나 전공 과목이 대구 캠퍼스에 비해서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친구는 대구 지역이네. 가릴 걸 잘못했네. 자, 교육의 공평성을 위해서 대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했고 오전 오후에 버스 2대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고 입상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가 학교에 설치됐고 이 친구는 뭔가 한 거 있긴 했네요. 이 친구는 경험을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연세대 학교에다가 증빙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요. 그냥 했다라는 걸 한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공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고하게 됐고요. 공부의 동력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학을 통해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목적성을 갖고 실험 수업에 이러한 가치관 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간단히 저항과 커패시티 그 다음에 몇 개만을 꽂는 수준의 무가치 실험 수업을 낭비하기보다는 어떤 증폭해서 생활에 유용한 사료들을 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학업을 할 거냐. 상술하였듯이 저희의 목표는 무선 원거리 전력 분야의 기술을 개선해서 사람들에게 편히 그쪽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도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해서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랩실에서 할 거고 그래 통신기술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빈포나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랩실에서 소통하고 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학업을 그 안에서 전공 과목을 어떤 걸 들을 거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학습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건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나 열심히 할래 이런 이야기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동시에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와 실험에 도전해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전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학부 과정 중에서 전력공학 실험 이런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론이 현상적으로 이제 조금 나오네. 그래서 너무 약하죠. 여기가 수업 외에도 실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연구에 정신을 기를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상황은 이 친구는 다문화 과정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고 2학년 때 어떤 학술재단에서 했고 공유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수월하게 소통하는 태도가 강점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나는 잘 듣는다. 뭐 이런 걸 강점을 두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로 차별화되는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영어를 좋네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모두 소화할 수 있고요. 전과 직후에 전자계열 지식이 부족했던 상황을 원서 1년 시간을 단축하면서 1학년 때 학점이 매우 낮았던 거 3.28이었는데 2학기 때는 3.8까지 이렇게 향상시켰답니다. 그래서 외국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물리전자 강의에서 교수님과 질답하는 과정에서 회화 능력이 도움이 돼서 뭐 이렇게 용이하게 A+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타 특기사항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거 뭘 적어야 되지? 뭐 상황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신소재입니다. 자, 신소재에서는 이 친구 대학 재학 중에 저는 로봇 설계 강의에서 깁스 로봇을 제작하면서 신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졌대요. 좋네요. 로봇을 제작하면서 로봇의 구조 구조에 설계에 있어서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추가적으로 센서에 대해 탐구하다 보니까 센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소재 및 재료가 핵심이 된다 알았다. 다시 말해서 설비 기술의 근간은 재료와 소재라는 걸 깨달았고요. 뛰어난 설비 기술은 좋은 재료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다 판단이기 때문에 신소재 공학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이 신소재에 나는 매력을 느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식해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 재료나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소재에 주목했다. 즉 기존의 소재만으로는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소재를 보완할 수 있는 판단했습니다. 다들 보면 차후 미래의 노벨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네요. 자, 일단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일단 특히 신소재 중 복합 재료는 기존 재료인 금속, 고분자 등이 지닌 장점만 가져와서 융합하니까 여러 소재의 강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상 중에 우주, 항공, 뭐 친환경 분야에 필요한 첨단 센서용 스마트 복합 재료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학업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학과 소속 학술 소모임에 가입해서 주어진 선을 따라가는 로봇을 제작했다. 이 친구는 뭔가 한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안 해도 돼요. 뭐 보통은 없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 친구는 뭔가 뭐 학술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없더라도 그걸 적당하게 자기가 잘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장의 능력입니다. 그건 뭐 너무 사실만 나 선생님 저 길거리 가다 휴지 한번 주운 적 없어요. 너무 주웠다고 하면 되잖아요. 너무 사실만 아니어도 돼. 너무 뻥치면 안 되지만 뭐 전부 다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입해서 선을 따라가서 로봇을 제작했다. 하드웨어 제작 중에 납땜을 통해서 로봇에 광학 센서를 부착해야 됐는데 센서에 문제가 생겼고 대체 가능한 센서들을 교수한테 직접 조사도 해봤고요. 감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선배들한테 구현도 하고 센서의 원리도 파악했다. 그래서 응용된 센서를 연구하고자 하는 게 많은 진로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센서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융합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향후 이제 이런 나노 구조를 이용하는 센서가 향후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자 재료나 나노 이런 것들에 공부하는 게 저희 자세를 연구하는 빛을 발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편입 후에 학업 계획은 이제 교수들이 제일 만약에 본다면 뭘 보냐. 학업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앞부분에는 자기 장점을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사실 이 친구가 학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학 후에 3학년 때 재료 수학 이거 수강해서 각종 미분 방정에 대한 확실한 좀 구체적이죠. 이 친구는요. 아까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얘는 어떤 방법을 뭐 어떤 수업을 들어서 내가 이러한 어떤 그런 지식을 키우겠다. 또한 이제 고체 화학과 고체 물리 강의를 통해서 재료를 하는 근접하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하고 싶고 4학년 후에 진학 후에는 재료의 복합화 그리고 제조 공정을 배우기 위해서 복합 재료 강의도 들을 겁니다. 위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학부 연구생 과정을 밟아 친환경적인 복합재 연구에 임하고 싶고요. 최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계의 그 민감도가 높아서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복합 재료의 단점인 폐기 및 재활용 문제는 여전하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부터 이런 소재 자체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바꾸는 연구를 힘쓸 겁니다.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연구원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하되 과정을 실용적인 비중을 둔 연구, 현대사회에 발생 가능한 친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원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네요. 기타 사항이 있는지 봅시다. 이 친구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다들 끈기, 성실, 그리고 남들의 대화를 잘 듣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실함이네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높은 평점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학점이 좋다라는, 오이씨, 학점이 왜 이리 좋아? 4.41, 4.5. 거의 탑이네? 가려버려요. 자, 대학 생활의 성실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지표는 학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매 학기 열심히 학업에 임했고 교수님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곧장 질문도 하고 복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설계 강의에도 나타났고 대학 1학년 때 처음 마주했던 설계 강의는 맨땅에 헤딩이라고 느꼈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해도 더 높은 조언에게 물어보면서 최종적으로 높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저의 이런 성실성은 입학 후에도 두드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연세대 신소재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는 소재 기술로 지구 환경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에너지 연구원이 되겠다. 그래서 지원했고요. 어릴 때 환경, 전부 다 이쪽은 환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소재라고 생각했고 환경 경제 과목을 접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학문 에너지학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제로 발전 소재를 조사하는 중에 가능성이 무한한 태양전지 연구 분야에 주목하게 됐고요. 그래서 태양전지 분야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사다. 그래서 최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 뭐 더 좋은 데 있지 않아요? 연세대에서는 제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노력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론티어 소재 융합 교육 세미나도 참석했고 처음에 소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참석했으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이러한 초청 어떤 세미나가 많아서 자주 들을 수 있었고 엔지니어적인 어떤 마인드나 강연 이런 것들을 해볼 기회가 많아서 초전도체 열소재 관련된 요즘 초전도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소재공학도로 나아가는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업적 노력과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 친구는 공군 군사 경찰로 2년간 전문 일을 했네요. 그래서 밤낮 이제 근무하면서 피로감도 이제 자기 군대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로감도 힘들었지만 나는 공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겠다. 그거 아닌가? 시간을 유익하고 보람 있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다. 근무 중에 잠깐 휴식 놀고 하지 않고 영어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민간인 출입이 많아지는 행사 시간에도 친절하게 사람들을 응했고 그래서 외부 사람과 소통, 상황 대처 능력이 습득함으로써 건강히 제대할 수 있었다. 이런 힘든 경험을 통해서 인생과는 주어진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줬다. 힘들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좋아. 아주 좋네, 마음가짐이. 다음으로 지난 학기에서 공부방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경험을 들고 싶습니다. 처음엔 동생이 사회봉사활동 수강 때문에 공부방에 다니는 거 보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복학 후에 학교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못했던 저는 좋은 사회활동 기회라 생각해서 매주 2회씩 아이들 가리키는 활동을 했고 처음에는 저와 아이들의 시험을 겹쳐서 힘들었지만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아이들 보면서 지식 나눔의 보람을 느끼는 값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뭔가 성실도도 좋고 그리고 착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학업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봅시다. 재료의 물성 공성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재료과학, 열학,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연력학 특성을 갖는 학습을 자기는 전공 필수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결정학과 상평형 및 전 이론을 수강할 거고 일단 전공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들, 언어들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연세대나 고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수들이 보면 논문들이나 뭐 자기들이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을 때 그 분야들에 보면 그런 특이한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잘 매칭 평상시에 들어가서 보아놨다가 자소 쓸 때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비전공자들도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꼭 전공자 아니어도 돼요. 여기 전공자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비전공자지만 나는 학교에서 뭐 이런 관련된 거 관심 있어서 이쪽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재를 배울 거고 창의적인 종합 설계를 통해서 졸업 후에 연구원으로서 준비할 거다. 대학원 진학해서 태양 전지 소재에 대해서 심화 있는 내용을 공부할 거고 그래서 광학 재료 특론을 배우면서 깊이 있게 석사 과정을 밟겠다.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태양 전지는 점차 필수가 되어가고 국내의 경우에 지형 기상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의 숙제로 남았고 면적당 높은 에너지를 보유해서 효율적인 뭐 일단 더 좋은 전지 개발을 하는데 연구원을 노력하겠다라고 지금까지 다들 보면 대학원을 가고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특기로는 이 친구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과 경제적인 시각을 꼽고 싶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의 경우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적인 역사 전공 관련보다는 더 많은 또 나는 뭐 내 전공 분야 말고 나머지도 또 많이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츠 하버의 하버 보시법,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물리화학의 과학사는 전공 공부에 이해 도움이 되고 그 부담을 덜어줬고 경제적인 시각의 경우는 저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항상 효율적인 관점을 보는데 연구에도 이런 효율적인 걸 하겠다. 그래서 소재 공정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적인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학도로서의 탐구력에 대해 더욱더 다양한 관점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전반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저한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기계과 한번 볼게요. 말이 많아서 제가 쭉 읽으니까 많아요. 기계과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 물리학인데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물리 현상을 폭넓게 배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로 구현해 볼 수 있는 학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후 2년 동안 전공 수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공 기초를 이렇게 다졌는데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했대요. 그래서 수업 프로젝트로 흐르는 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상현실로 재현하는 햅틱 렌더링을 구현했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의 한계에 부딪혔고 SPH 기법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난류 문제, 차이식 역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멘토가 되어줄 교수님 못 찾고 웹서핑 하던 중에 하필이면 연세대 기획과 홈페이지에서 30여 분의 전공 교수님과 연구 분야를 보았고 그러니까 꼭 연세대 가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결심을 하게 됐다.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촉각도 중요한데 아직 연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특히 햅틱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를 위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죠. 이 친구는 밴드부의 드럼을 담당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전자패드 드럼을 구입했는데 크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바른 자세로 칠 수 없었고 타격감도 별로 안 좋아서 그랬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최대한 반영한 제품을 새로 구입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 때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고 회전 다이얼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5명 팀과 개발하는 때는 아이디어 제공, 도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조율했고 공정을 할 때 팀원들의 숨은 재능을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에 과학치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내놓을 수 있었다. 사실 여기 아까 드럼이라는 개념을 여기 해서 새로 구입했다 이런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거 뭐 드럼을 통해서 새로 구입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뭐 그 다음에 그게 뭐 어떤 전공이나 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딱 끝나버렸죠. 그리고 대학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나머지 다른 내용으로 또 넘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신린도 공정 CCTV를 설계할 때 팀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내놓을 수 있었고 수상적으로 뽑히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 공모전에 출품할 때 부족한 점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SNS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소통되고 관리하고 공부에 체력이 필수라는 걸 생각돼서 주 2회 PT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전공에 관련된 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저는 전공 과목을 최대한 많이 수강할 생각이다. 뭐 그밖에 없지 않아요? 방학 때는 수학, 물리, 화학, 기초 과목도 철저히 공부할 거고요. 졸업 후에는 바로 대학원에 졸업해서 좀 더 높은 전공 공부를 하겠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학원 가겠다 막 이랬던 친구들 그 전전전년도 학생들도 있어요. 다들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들 취업했고 딴 거 하고 있고 뭐 전공 뭐 전문직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데 딴 거 하고 있는 친구 많아요. 꼭 대학원을 간다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졸업 후에 대학원에 졸업해서 더 학술된 논문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최근 슬개골 골절 부상을 당하신 할머니 치료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서 스마트 헬스 케어 로봇이나 재활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실에 학부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로봇을 설계하고 싶고 AI 서비스가 음성 탑재된 로봇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기가 제품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공 교수님께 그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어서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쓴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볼게요.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것들, 이 친구는 수능 보고 담당 감사주 유명 입시 학원인 땡땡땡 해서 제가 지웠고요. 뭐 집필 물리 과목 교재 집필에 참여했나 봐요. 그래서 노하우들을 참조해서 수록했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는 고등물리 과학 과목 교재 검수에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좀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학 입학 후 2년 동안 틈틈이 SNS에서 독자들의 의뢰를 받아 단편장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모두 40배 했는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뭐 문학적 소수 이런 지식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이번에 연세대 천문우주학과로 가겠습니다. 자, 슉 우주로 가죠. 자, 제가 천문우주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전공 선택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 재학 중인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관을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부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좋았다는 사실이 학부와 그 이상으로 갔을 때 과연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교육학 수업에서 교육 가치관에 관한 토론과 군대에서 얻게 된, 이 친구는 원래 국문학과였습니다. 원래 국문학과였고, 이 친구는 국문학과에 있으니까 글을 좀 잘 쓰는 친구예요. 일단 볼게요. 그래서 토론과 얻게 된 생각의 시간을 좋아하는 것이었고 끝까지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즐겁게 배우는 과목이 물리였고 특히 우주와 관련된 내용이 재밌었다. 생각을 뒤집는 이론이나 이런 열띤 토론 내용을 좋아했고 지금도 제가 아는 분야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학업적 노력은 천문학적 칼럼과 영상을 보고 기초가 되는 물리, 수학 이런 공부하는 게 전부였다. 해온 학업적 노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해나갈 학업적 노력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문학 동아리에서 서평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문학과였거든요, 이 친구가. 국문학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서평은 이제 독후감과 달리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적어주는 게 아닌 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이 친구는 전공 관련돼서 학점도 상당히 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과목이지만 가서도 또 공부를 잘해서 그 안에서도 거의 4점대 가까이 학점을 받았더라고요. 천문우주 쪽도. 일단 작가, 주제, 평가 등 다양한 정보 주관적인 글을 써야 합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쓰지 못했지만 상호 피드백하고 글을 계속 쓰니까 점점 실력이 좋아졌고 자신감이 생기고 난 뒤 교내 서평 글씨 쓰기 대회에 제 글을 제출했고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활동은 저에게 여러 정보에 대한 취사 활동, 뭐 이런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 주도적으로 보는 내용을 탐구하는 방법을 익게 해주었고 천문학은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읽게
될 일이 많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위위 활동으로 얻게 된 능력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고 시간을 들여서 늘어난 노력으로 수상했다는 점에서 가치관을 바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고,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올라간 거, 군대에서 도움 없이 교재를 통해서 물리나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할 때도 도움이 됐고요. 국문학과인데 이 친구는 또 물리, 수학 평상시에 또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또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또 특징이 뭐냐면 한 6군데 합격을 했나 그럴 거예요. 연세대, 고대, 고대는 이제 수교과 합격을 했고요. 여기 연세대는 천문우주학과 합격해서 천문우주로 갔습니다. 또 한양대는 또 전작가인가 그렇고요. 뭐 한양대, 중앙대, 성대 뭐 이런 데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대단하죠. 자, 졸업 후에 패러다임을 바꿀 연구를 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긴 천문학자, 저기는 뭐, 저기는 수학교육학자, 저기는 전자과, 뭐 이러면서 학과를 다 달리해서 이렇게 어필한 것 같아요. 당시에 우주관을 바꾼 관측을 한 허블처럼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종류의 연구를 하고 싶고, 전 세계 과학자들처럼 대학원에 진학하고 연구원 생활을 거칠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여기 가서 또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계속 하고 싶대요.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세대 천문우주 하면서 신소재 쪽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자기는 항공우주 그쪽 개발하는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해외 유학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에 학문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연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나선형 교육과정에 맞게 공부할 계획이고, 우선 3학년에 재학하면서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하겠습니다. 4학년 이후로는 전공에 집중하기 위해서 3학년 학교 수업 외적으로 묵후와 연세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영어를 준비하겠고, 어디 가서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므로 정량평가에가 가능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를 미리 만들어 뒀겠다. 학년과 초과 학기를 다니면서 전공 선택 과목과 졸업 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물리학은 선택 필수 과목이 아니지만 관측법, 영상 처리와 함께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강할 겁니다. 연구원의 꿈이 확고하므로 졸업 전까지 연구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부생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부딪혀 보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더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세대 여기 그 천문우주가 4명을 뽑았는데 3명이 합격했거든요. 그 3명 다 뭐 비슷한데 그 중에 1명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특기 사항을 한번 볼게요. 저를 융합형 인간이라고 보기엔 부끄럽지만, 융합형 인간 맞지. 뭐, 수교과도 붙고, 여러 군데 붙었으니까. 적어도 융합형 인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단 잘하는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하자는 가치관이 흔들린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후회가 생길 정도로 특정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유명인들은 너무 잘난 체하는 거 아니까 유명인들은 자기 삶을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은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 가르치고, 직장인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구대 가면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나중에 살아다 보면 그만큼 또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 무난함은 저를 고민하게 만든 특징이지만 그만큼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지금 당장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며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훗날 제가 선택한 길에서 요구한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번에 연세대 화학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화학 수업 시간 탄소와 관련된 화학 제품의 원리를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학은 규칙만 알면 모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과에 흥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소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흡착 원리를 통한 화학 제품인 활성탄을 주제로 삼아 화학 흡착과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화학 흡착과 물리 흡착을 중심으로 해서 제거하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 대한 반응의 자발성과 이런 흡착의 상황별을 비교했고요. 압력에 큰 반응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온, 고압의 환경이 잘 학습했다. 그래서 물리 흡착의 경우 반응 속도가 빨라서 전쟁 시 화학 무기의 독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경우 유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밑에는 좀 학업적인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흡착은 부산물을 상태하는데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촉매로 활동할 경우 유기물을 인체에 무해한 화학물에 분해할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특성에 큰 관심을 가졌고,
연세대 화학과에 편입한 이후에 이러한 촉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해 유기 물질 제거에 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학업 이해에 어떤 거 했느냐. 자, 기후변화 화학학회에서 바이오차를 접해본 적이 있는데 일반 화학 시간에 흡착을 활용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주제로 발표했던 만큼 탄소를 흡수. 이 친구는 이제 화학과를 다니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돼서 한 겁니다. 바이오차에 큰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자유에너지적 관점에서 흡착과 탈착의 평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소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흡착에서는 뭐 H의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흡착의 분자 수준의 자유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역시 뭐 상강하고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리 흡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가 작아서 가역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서 유기물 흡착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바이오차와 광촉매 복합체를 제시하면서 바이오차가 미처 흡착하지 못한 물질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하고 환경 폐기물을 감축하는 역할을 해봤다. 이러한 융합적인 활동, 화학과 진학 이후에도 깊이 있는 화학 전문성 더불어서 폭넓은 과학 상식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촉매 연구를 주도하는 과학 인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합니다. 학업 계획 볼게요. 저는 학부 시절부터 이제 촉매 반응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에서 참여해서 학부에 접하기 힘든 실험에 참관해서 연구 과정을 미리 익혀 둘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학부생이 요즘은 뭐 석사 과정이나 실험을 많이 하니까 뿐만 아니라 촉매와 관련된 전공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쌓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우선 무기화학을 수강하면서 티탄, 뭐 산화 아연 뭐 이런 등의 전이 금속 화학물의 반응 메커니즘의 전이 상태와 이런 탐구하면서 상관관계를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화학을 수강해서 뭐 여러 가지 물과 문해하는 관련돼서 보면서 친환경적인 촉매 관련된 노력을 하겠다.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이네요. 자기가 이런 무기화학을 듣는다든지 환경화학을 들으면서 어떤 과정이 된 건지를 자기가 어필을 하고 있죠. 전공자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근데 사실 전적대학에서 전공자로 해도 1학년 때 뭐 우리가 안 되고 2학년 겨우 끽 해봐야 한 학기 제대로 안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을 겁니다. 그래 한편 저는 연세대 화학과 졸업 후에도 동대학원에 진학해서 같은 연구실에서 무기촉매를 기반으로 유해 친환경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할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고부가 화학물질을 전하는 연구 등을 통해서 촉매 기술의 환경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타 특징으로 이제 냉철한 자기 성장하는 사람. 저는 성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유의미한 실수나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좋네요. 저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러한 냉철한 자기 성찰은 편입학 이후 시행착오나 실험 오류를 통해서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가 누구보다 높다. 촉매와 흡착에 관련 공부하면 지적 호기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해소하고자 연구실에 들락날락했다. 집요한 모습을 보기.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저의 집요한 모습을 좋아 보이고 그럼 거기서 다녀야지 왜 또 편입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본인 연구실에 대한 대학원생에 참여를 해보라고 제안했지만 포기하고 연세대로 이동했네요. 이런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 본인 연구실에 오래 했는데 결국 연세대로 이동했네. 잘하셨네요. 교수 추천 장학금으로 해서 저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연구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연세대 총 전체적인 자소서를 이제 학업 계획서나 이런 걸 해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고대 관련돼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